전자소송 강의에서 이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대차대조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재무상태 변동표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다음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자기 자본이 5천만 원짜리 법인 사업자가 있고 1,000만 원짜리 개인 대부 사업자가 있는데 5천만 원짜리가 2025년 7월 22일부터 이제 이게 3억 원으로 바뀌고 자기 자본 1,000만 원짜리가 1억 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GPL 투자 금액이 1억 원일 때 투자 금액을 자기 자본으로 전환을 시키면 돼요. 따로 자기 자본을 증액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봤을 때 법인 사업자하고 개인 사업자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이 개인 사업자는 6에서 45% 세율 구간이고 법인 사업자는 지금 9에서 24% 세율 구간이에요. 그러면 법인이 세율 구간이 낮으니까 법인으로 하는 게 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인으로 하는 게 이익일지 개인으로 하는 게 이익일지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셔서 투자 금액에 따라 틀리니까 그거 어떻게 경비 처리하는지를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인하고 이 부분하고 좀 같이 호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법인 사업자를 내고 투자를 하실 때 법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 통장에 돈을 빼실 수가 없어요. 합법적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이 인건비라든지 업무 추진비 3,600까지, 그 다음에 자동차 렌트 리스, 그 다음에 노란우산공제, 그 다음에 정관을 변경해서 임직원의 퇴직연금을 가입한다든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이 법인에서 인건비 처리를 할 때 이 4대 보험이 또 공제를 해야 돼요. 4대 보험.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월 200만 원에 인건비 책정을 했어요. 그럼 200만 원에 4대 보험이 나오거든요. 근데 월 200만 원에다가 30만 원 식대비 비과세, 20만 원 교통비, 50만 원 하면은 2,500만 원, 2,400만 원, 2,500만 원에 두 명이면은 5천만 원 정도의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인건비. 그 대신 이 경비 처리를 하는데 저도 이제 우리 딸이 여기에 이제 인건비 처리를 하고 있는데 200에 50만 원 비과세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 4대 보험이 37만 원 정도가 나와요. 37만 원. 그러면은 회사가 37만 원을 또 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또 하나는 법인이 인건비 처리를 했을 때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에 또 해당이 돼요. 두 번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는 여러분들이 투자 금액에 따라 틀리니까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법인 같은 경우 저는 매달 11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원이 기장료가 매달 나가요. 그런데 종합소득세 1,000만 원짜리 사업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때 기장료 딱 한 번만 내시면 돼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경비 처리한 카드 내역을 1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자 받는 통장을 은행을 따로 해가지고 그 거래 내역을, 입출 거래 내역을 뽑아서 기장하는 세무사한테 주면은 바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제가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법인이기 때문에 이게 법인 카드예요. 법인 카드. 이거는 개인 체크 카드고. 자, 체크 카드는 내가 오늘 3,000원을 쓰면은 3,000원 쓴 내역이 거래 내역이 나오겠죠. 그럼 오늘 5건을 쓰면 하루에 5건이에요. 그럼 1년이면 얼마나 많은 거래 내역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금액이 10만 원 이상 쓰는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법인 카드를 쓰고, 그리고 이게 15일 날 결제니까 한 달 내내 15일 날 10만 원 이상 썼던 것들이 법인 카드로, 그러니까 다시 정정할게요. 10만 원 이상 쓸 때는 체크 카드를 쓰고, 그 다음에 3,000원, 5,000원 짜잘한 거 쓸 때는 이렇게 법인 카드를 써서 이게 1년 한 달 동안에 쓴 금액이 300만 원이, 이게 제가 300만 원 정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300만 원 카드 결제일이 15일이니까 15일 날 100건을 써도 15일 날 지금은 이제 업무 추진비라고, 저는 이제 은행 다닐 때 지점장 법인 카드 업무 추진비였는데 여기는 업무 추진비라는 게 없고 접대비라는 명칭이 나와요. 그러니까 15일 날
50건을 썼는데 300만 원이 빠져나갔어. 그럼 50건 한꺼번에 접대비를 처리를 하면 돼 이게. 그러니까 체크카드는 일일이 거래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만 원 이상 쓸 때만 체크카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를 냈을 때 체크카드와 법인 신용카드가 나오냐? 똑같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법인카드에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3개에서 5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 쓰고 하나는 와이프가 쓰고 하나는 딸 하나 쓰고 쓰면 돼요. 똑같이. 이거 3개, 이거 3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개인 신용카드, 개인 체크카드, 그 통장에 나오는 체크카드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체크카드는 이제 내가 10만 원 이상 쓸 때는 전 이거를 쓰고 법인카드는 1,000원, 3,000원, 5,000원 쓸 때는 법인카드를 쓴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왜 그러냐면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 기장하는 사람이 1년치 거래 내역을 뽑아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래 내역을. 그러면은 이 체크카드를 많이 썼을 때 거래 내역이 하루에 10건이면 10개가 나오면 1년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법인카드를 쓰고 체크카드를 쓰라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따가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법인 통장에 내가 자기 자본이 예를 들어 지금 3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3억 원. 그런데 3억 원을 가지고 대출 채권으로 대출을 내보냈어요. 그러면은 대출 채권으로 내보내는데 자,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5천만 원이네요. 5천만 원이고 내가 3억 원을 투자할 때 2억 5천이 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2억 5천이 법인 대표가 법인 회사 이름으로 입금을 할 때도 법인과 대표는 달라. 회계 처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입금을 했을 때 법인 대표가 법인 통장으로 입금을 했을 때 그 회계 처리를 가수금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차입금을. 그 내용을 명시를 해주면 기장하는 사람이 아 이건 이상준 차입금이구나. 이상준 대표가 이상준 대부법인 사업자에 입금을 했지만 그거는 이상준 대표의 차입금이니까 언젠가는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법인 요즘에 이제 대기업 그 회장들이 법인의 이 돈을 이렇게 빼서 횡령과 배임으로 많이 걸려요. 횡령과 배임. 그때 그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지금 처리를 해야 돼요. 내가 이 법인에 지금 5억 원이 쌓여 있는데 내가 1억 원을 빼쓰고 싶어 대표가. 빼면 횡령이에요. 그거를 이상준 가지금 처리를 해서 내가 대표가 돈을 회사한테 빌렸다. 반대로. 내가 돈을 법인 통장에 돈을 입금해서 투자를 한 거는 가수금 차입금으로 하고 내가 돈을 법인 통장을 임의로 뺄 때에는 반드시 가지금 처리를 한다. 자, 그럼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오늘 책이 새로 나왔는데 그 선물로 드릴게요. 자, 가수금하고 가지금하고 이자가 발생하나요? 가수금 이자, 가지금 이자? 어디가 이자가 발생해요? 가지금 이자가 발생하고 가수금 이자는? 대표자니까 발생 안 해. 둘 다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가지급금은 내가 돈을 빌려온 거기 때문에 법인 대표가 법인한테 돈을 빌려온 거기 때문에 가지급 이자는 줄 수가 있어요. 가지급 이자. 근데 가수금은 부채기 때문에 이자가 안 붙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가수금을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산을 했을 때 5월 달에 개인은 종합소득세, 법인 같은 경우는 결산을 하는데 여러분이 1년 동안에 써야 될 금액이 3,600만 원이에요. 업무 추진비하고 경조비하고 합산해서. 근데 내가 이번에 내 결산을 하다 보니까 2,4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1년에 3,600을 쓸 수 있는데 그럼 1,200만 원을 들 썼잖아요. 그 1,200만 원을 이 3,600을 쓴 것처럼 결산 세무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세무사가 안 써도 쓴 것처럼. 그게 세무 조정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자동차를 개인 법인 내가 이제 대부사업자를 이용하는데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어.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이 차량 운행 기록부를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몇만 킬로를 뗐을 때 그 차량을 몇만 킬로를 그
운행을 한 거에 따라 세금을 내가 따로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법인도 마찬가지로 세무조정 이 감가상각이 법인 차례 헬스를 하려면은 반드시 그 내용을 차량 운행 기록부를 쓰셔야 된다. 이게 전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